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마다 쇼크입니다. 어젯밤 연달아 나온 소식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쇼킹 부동산의 부동산 전망 뷰가 바뀌는지도 이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지도 뒤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PPI 전년 대비해서 6.0%가 나왔습니다. 이전치 6.5%보다는 0.5%포인트 낮아졌지만요. 시장 전망치 5.4%보다 높았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전월 대비 상승률도 문제예요. 전월 대비 상승률 0.7%로 시장 예측치 0.4%보다 높았고요. 이전치 마이너스 0.2%보다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미국 고용 굉장히 뜨겁죠. 같은 시간 발표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그리고 시장 예측치보다도 더 낮았다는 거죠. 2월 달에 발표된 1월 지표들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벗어났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51만 7천 명, 충격 그 자체였죠. 미국 실업률 3.4% 미친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6.4% 상승, 근원 CPI 5.6%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발표된 물가, 고용 선제 지표마저 시장 전망치, 기대치를 웃돌아 버리면서 이제 시장이 희망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면서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 국채금리가 또 뛰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된 이후에 국채금리가 쭉 올라가고 1월 CPI가 발표되어서 또 한 차례 더 올라가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도 강세입니다. 벌써 104가 넘어갔어요. 자, 고용보고서 발표 나오기 전에는요, 100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쭉 올라가고,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올라가고, 현재 지표 나오고 나서 여전히 104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시간 외에서 1292원까지 치솟았네요. 자, 연준의 이중 책무 관련 지표들의 쇼크입니다. 연준은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래서 금리를 활용해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 안정이 달성이 안 되고 있죠. 좀 달성이 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더디게 되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채권금리나 달러 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지표를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제롬 파월 의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1월 말까지만 해도요, 시장에서 제롬 파월 의장 말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2월 FOMC에서 5.25%까지 열려있다 했지만 실제 시장에선 딱 끊어서 5%로 끝났다. 금리 고점 얼마 멀지 않았고 연말에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기대를 했거든요. 그것이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온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근원 CPI 중 주거비 비중이 약 40%나 되기 때문에 확실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연준 의도와 다르게 시장 금리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긴축 강도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올려놓은 높은 금리를 좀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업률 지표가 부진하거나 물가가 계속 애매하게 하락한다면 솔직히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2월에 발표된 지표들이 제롬 파월 의장과 FOMC 멤버들한테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뷰를 바꿔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지고 당초 전망보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 이것에 관련해서 뷰를 바꿔야 될까?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쇼킹 부동산의 집값을 전망하는지 좀 불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있고, 또한 앞으로 이 뷰를 유지하게 된다면 집값은 어떤 수준에서 움직일 것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저는요, 이런 지표들보다 이것을 더 중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금금리입니다.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4% 후반이 되면 전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4% 후반 그게 될까? 실제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 5% 내외의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 상품이 흔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없는 대출 금리가 형성돼요. 수요가 뚝 끊겨버리겠죠. 수요가 뚝 끊긴 상태에서 올해 있을 여름방학 그리고 내년에 있을 겨울방학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역전세는 심각해지고 올해 11월 같은 상황이 작년 11월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 금리만 보고 나서 시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금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채 1년물 금리,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3.53에서 3.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준금리가 여기서 한 차례 더 오른다 하더라도 보통 3.8 내외에서 맞춰질 텐데 그것 갖고 작년 말에 폭락이 재현될 거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심리적 위축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장 뷰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지금 금리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3.5%든 3.75%든 앞으로 금리 인하 전까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2022년 11월 기준으로는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0%였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5% 전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이너스 40% 찍은 데도 있고 35% 찍은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금매가 다 소진되고 2월 달 되니까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가 됐습니다. 30% 전후에서 아직도 거래가 좀 많이 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월이 지나고 나서 3월 입주 물량 축구가 끝나면 4월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고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되다가 금리 인하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3.75%가 된다 하더라도 4월 달에 초급매 기준이 갑자기 마이너스 35% 전후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미국의 경제가 좋은 것은요, 과거 2018년, 2019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최대 시장인 미국과 최대 공장인 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즌이었죠. 자, 무역전쟁 이후에 한국과 중국 모두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장률 2019년에 2%대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성장률은 기업의 투자가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범위까지 싸울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투자 계획을 미루고 그것이 성장률 저성장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호황 사이클을 유지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죠. 이때 어떤 말이 나왔다? 나 홀로 호황이다. 다른 나라 다 죽어가는데 미국만 잘 나가네. 왜 그러냐?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은요, 침체가 다른 국가보다 늦게 찾아오는 결과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채찍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소비 위축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도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국가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비 중심, 서비스 산업 중심인 미국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악화로 결국에는 미국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쇼킹부동산이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으로 굉장히 급한 주제죠. 현재 초급매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을 접근해야 되는지 첫 번째 영상으로 다루었습니다. 쇼킹부동산 이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고요.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PC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쇼킹부동산의 공격적인 투자 정보를 주 3회 이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인생을 바꾸는 내 집 마련 전략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